화웨이 이근우 변호사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중에서 우리 기업들과 관련해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ESG와 관련해서 제가 뭐 발표를 하거나 기고를 할 때 항상 이 근본적인 의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기업이 스스로 답변을 해야지 ESG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G 대비 과연 기업이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ESG 대비 급하지 않은가, 그다음 대비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니까 기업들이 혼란스러워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충족하려고 하면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한 발짝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 발짝을 제대로 떼려고 하면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은지, 다양한 지표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대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들 내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즉 기업이 해야 되는 거하고 급하지 않은 거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큰 기업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ESG 대비는 해야 되지만 여전히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시장에서 보면, 그리고 글로벌화에서 보면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지금 2020년, 2040년 탄소 중립이라든지 2050년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다 선포하면서 결국 탄소 중립과 관련된 많은 발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다면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지금부터 서둘러서 대비를 하는 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 결국 그와 관련해서 대비를 한다면 어떤 지표로 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릴 것은 결국 TCFD하고 GRI, 그다음에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법인 ESG 정보 공개화를 위해서는 가이던스 내용이 있는데 그 가이던스 내용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지배구조원에서 모범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다 세팅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양한 표준화 작업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요건 보면 MSCI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2050년까지 시나리오, 2도시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대응을 하려면 매년의 그런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5%를 줄여야 되고, 1.5도씨 시나리오에 대응하려면 2019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9%에서 15%의 그런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이걸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들이 지금 시급하다는 걸 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2도시 시나리오에 대해서 현재 대비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들 본인들이 지수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16%밖에 없고, 그다음에 1.5도씨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기업은 5%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투자를 할 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의견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만약에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자산을 시프트하는 그런 과제까지 나가서 결국 ESG를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결국 향후 기업의 그런 생존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예측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걸 보시면 결국 2도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처럼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현재 갖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40%밖에 남지 않는다. 결국 60%를 걷어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5도씨 시나리오를 쭉 갔을 때는 결국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10%밖에 남지 않는다. 결국 90%는 걷어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ESG와 관련돼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걸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ESG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아까 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이 되게 혼란스러워서 결국 지금은 그런 기준들을 서로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는 21가지 핵심 지표하고 34가지 확장 지표를 담은 보고서를 발언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평가 기준들, 5가지 기관들은 표준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화이트 페이퍼에 대한 예시입니다. 요걸 보면 결국은 4P죠. 4가지 P로 해서 쭉쭉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기본적인 ESG 평가 지표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ESG 평가입니다. 즉 EGS와 관련된 평가인데,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통합된 평가 지표,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옆에서 이 소스를 한번 보십시오. 소스를 보시면, 이 소스를 보시면 옆에서 보면
결국 이 소스에 보면 기존에 있던 GRI나 아니면 다른 소스입니다. 결국 이 새로운 평가지표라는 것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평가지표 이걸 참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나올 그런 표준화된 그런 통합된 평가지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재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택하고 그걸 갖고 제대로 작업을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결국 현실적으로 TCFD나 아니면 GRI를 갖고서 먼저 기업들이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재무보고서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결국은 다양한 평가 지표가 있고 표준화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재무 보고를 잘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보면 결국은 하나의 평가 지표만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다 사용을 해서 결국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리포트를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평가 지표의 부분에서 조금 없는 국내 이슈도 조금 더 자세히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라든지 동방성장 같은 그런 이슈들. 그러나 이런 걸 보면 결국 평가지표의 통일성은 당연히 시급하다. 그리고 그 평가지표를 통일할 때 당연히 국내에 대한 고유 요소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 발간 리포트의 특징을 보면 그렇게 사항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재무적인 보고를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의 비교 내용인데 그건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이 다양한 많은 평가지표 중에서 기업이 이제 ESG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TCFD하고 GRI 중심으로 관련된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K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죠. 한국의 평가지표가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그 평가지표에 대한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렇게 좀 자세를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면 왜 TCFD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평가로 삼아야 되느냐. 요건 결국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세계 공동 표준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TCFD를 제안했던 금융안정위원회가 결국 G20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그런 본인들의 그런 기후정보 공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고 영국이나 뉴질랜드나 스위스나 홍콩 세계 각국들이 결국은 TCFD를 채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CFD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들이 합쳐서 관련된 지표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레코멘데이션을 했기 때문에 결국 각국의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은행들이라든지 금융권이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은행이 영향을 받으면 결국 은행과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TCFD를 보면 신한은행, 환경부, 한국거래소들도 가입을 하고 글로벌 운영사들이 넷째를 선언하면서 TCFD 보고서 공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많은 기업들이 TCFD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아까도 제 화이트 페이퍼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GRI라든지 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소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TCFD가 다른 소스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엉뚱하게 뭐 차이가 나냐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보면 결국 다른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지표들과 관련해서 80%는 충분히 대응하고 70%는 아예 그 지표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TCFD를 업무를 하면서 거기서 커버가 되고 거기서 커버가 안 되고 있는 일반적인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GRI와 관련해서 당연히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다양한 지표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명료하게 TCFD, GRI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기존에 잘하신 업체라고 한다면 다양한 지표를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과 대한민국에서도 결국은 2025년 탄소 중립 정책을 선언하면서 녹색금융 전략을 쭉 얘기를 하면서 TCFD라든지 ESG 정보 공개 확대 이렇게 해서 TCFD와 관련돼서도 한국 정부도 당연히 TCFD 정보 공개 확대라든지 TCFD 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TCFD는 뭐냐면 결국 기후변화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하고 기회를 식별해서 그에 대한 재무적인 영향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영역에 대해서 11개의 항목을 공개하는 건데 뒤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현재 갖고 있는 리스크가 뭐냐? 정책적인 리스크냐, 기술적인 리스크냐, 마케팅 리스크냐, 아니면 레퓨테이션 리스크냐, 그럼 물리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장기냐, 단기냐, 이 리스크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파악을 해서 이게 과연 이대로 나와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다룬다면 결국 우리 기업에 어떤 기회를 줄 것이냐. 그 기회라는 게 뭐냐면 리소스 에피니션 아니면 데이터, 에너지 소스를 좀 더 활용을 잘할 것인지, 프로덕트라든지 서비스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마켓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회복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건지, 그렇게 어퍼튜니티를 또 분석을 하라는 거고요. 그런 분석을 할 때 결국은 뭐냐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얼마큼 들어갈지 그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 비용을 제대로 잘 검토를 해서 검토를 잘 한다고 하면 결국은 에셋과 라이빌리티라든지 캐피털이나 파이낸싱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놓을 때 단순히 그럼 재무제표적인 것 그것만 노느냐? 그렇지 않고요. ESG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4가지 요소로 해서 각각 11개 요소들에 대해서 결국은 개별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 공개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지표들에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다뤄지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거버넌스 하나만 예를 들어도 결국 기후 관련된 위험이라든지 기회에 대해서 이사회가 제대로 통제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제라든지 그런 관리하는 데서 경영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근데 이거는 기후와 관련된 거라고 치면 만약에 이걸 기후와 관련된 걸 다시 바꿔서 그러니까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거라고 다시 그걸 대체한다고 하면 결국은 사회적인 이슈, 그다음에 인권적인 이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회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진이 어떻게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략과 관련된 건 뭐냐면 결국 조직이 중기, 장기, 단기와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제대로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런 전략들을 제대로 잘 실행하고 전략들을 세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전략에 따라서 지금 확인되는 리스크들이 있다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 리스크 전체 관리하는 것이 기업 전반적인 위험 프로세스, 즉 CRM과 같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내는 기준이 매트릭스인데 그런 매트릭스를 어떻게 세팅하고 있는지, 매트릭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제대로 공개하라는 거죠.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일부 기업들은 TCFD 예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1개 지표 중에서 제대로 된 11개 지표를 다 공개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아직은 없었고요. 그중에서 일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TCFD에서의 모든 요소들을 다 잘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에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자산이 얼마큼인지, 그다음에 그 자산에서 현재 탄소 배출가이 얼마큼 배출이 되고 있는지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예시를 하고 있고, 이 다른 기업들은 이거보다 조금 잘하는 기업들도 있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한국에서의 TCFD 예시와 관련돼서는 많은 기업들이 TCFD에서 얘기하는 11개 지표에 대해서는 다 공개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TCFD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GRI는 뭐냐면 TCFD니까 이건 재무적인 공개죠. 결국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인 공개, 그 재무적인 공개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ESG와 관련된 지표, 그거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GRI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토픽이 나오고 그 다음 키 인디케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가이드 일반적인 것, 그 다음에 E와 관련된 것, G와 관련된 것, S와 관련된 것들에서 해서 기업들이 상황을 파악할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파악할 때 어떤 걸 파악하는지, GRI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보면 얘가 제가 일부 목차만 실어드렸지만 내용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시면 결국은 TCFD에 대해서 재무적인 성과가 반영된 것들은 TCFD에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커버 못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 GRI의 그런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GRI 기준으로 평가되고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ESG를 막 진행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TCFD하고 GRI 두 개를 놓고서 관련된 대응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 아닌가. 그러면서 또 하나는 결국은 한국이니까 결국 우리 한국 내에서 어떻게 정보 공개에 대한 것, 그다음 ESG 지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도 당연히 신경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상장기업 ESG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작업들도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범 기준이라고 해서 한국기술지원이 이제 3월 달에 지금 막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련에서는 요거와 관련돼서 조금 이 지표라 이 모범 기준이 조금 뭐랄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들 많이 어려운 것들을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현재 조금 더 변화가 될 거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환경에 대한 모범 기준,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모범 기준, 그다음 제재한 모범 기준 이런 걸 담고 있는데 이 모범 기준이 이 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글로벌적인 여러 가지 표준들을 내용들을 보고 기존에 담지 않았던 글로벌 표준들을 상당히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표준과 한국의 그런 지배 구조원의 모범 기준이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입장과 그다음에 지역적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하면 결국 이중의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 두 개는 머지되는 게 맞다. 그리고 국내와 관련돼서는 국내 특별한 이슈와 관련돼서는 법률적인 이슈만을 주로 다루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업들이 많이 생각하는 MSCI 지표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표로 좀 놨으니까 그거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텍소노미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텍소노미는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많은 공표로 됐기 때문에 이 레귤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ESG에 관련된 그린워싱 요걸 할 때 평가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표준을 작용하고 결국 요걸 참조해서 한국에서도 K 텍소노미를 내려나고 있습니다. K 텍소노미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ESG와 관련돼서는 K 텍소노미라든지 아니면 EU 텍소노미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 지표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당면과제는 결국 평가나 지표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다음 국내와 국제 기준의 이중의 노력을 들이지 않게 합치는 게 중요하고 기업의 현실적인 동떨어진 지표를 제시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국제적인 표준 위주로 국내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독자적인 위해서는 표준을 만들 때는 최소한 법률적인 이슈에서 미니멈적인 표준을 기준으로 놓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는 게 좋겠고 그 할 수 있는 것들은 TCFD하고 GRI 그 기준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 예.